기다려. 안녕하세요. 아이고. 못 찍는다고. 안녕하세요, 푸드랠리 임태현입니다. 이 영상은 강아지 지즈만화 프로젝트의 2부에 해당하는 동시에 기다려 교육의 심화편에 해당하는 영상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려 활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식을 처음부터 가르치는 간식을 통해서 이렇게 기다려 하는 그런 내용은 담지 않으려고 해요. 너무 기초적이기도 하고 그거는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니까. 지금 제가 이 영상에 담으려는 내용은 그 단계에서 한 단계 내지는 두 단계 정도는 뛰어넘어서 실생활의 기다려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다려를 지금보다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장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자, 첫째, 간식. 그리고 둘째, 장소. 자, 먼저 간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문교육을 가서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문제 행동을 이제 볼 때 혹시 강아지가 기다려를 하나요? 그러면은 기다려를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강아지 견주님들은 정말 뭐 한 50명 중에 한두 명 밖에 없어요. 다 기다려는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여달라고 해요. 어떻게 기다려 하시냐고. 그러면 기다려? 근데 이게 간식을 주섬주섬 이렇게 어디 챙겨갖고 오세요. 그럼 간식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 강아지께 제가 그거 간식 없이 다시 해보시라고 그러면은 아예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간식 없이 기다려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렇게 되묻으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간식 없이는 해본 적이 없는데 내지는 간식이 없으면 우리 강아지는 못 기다리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건 즉 무슨 의미냐, 강아지가 내가 아닌, 그러니까 견주, 사람, 가족이 아닌 간식을 대상으로 기다린다는 말이 돼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강아지가 간식이 아닌 나를 보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대상으로, 나를 어떤 일종의 목적으로 삼아서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장벽을 넘는 방법은 오히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몰래 강아지가 안 볼 때 강아지 몰래 주머니에 간식을 이렇게 사사사삭 넣어놓으세요. 그러다가 평소처럼 교육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그냥 전혀 강아지가 기대하지 못할 때 교육을 시도하시는 거죠. 그냥 잠깐만, 정말 1초, 2초만 기다리게 하고 강아지가 뭐지?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거 맞나? 하고 좀 어영부영하고 있을 때 보상을 해준다든가 해서, 내가 지금 간식을 미리 보여주지 않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에 따라와주면 난 언제든지 너에게 간식을 줄 수 있단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제가 간식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말했을 때는 간식 없이 교육하는 게 아니라 간식을 미리 그러니까 보상이죠. 간식 보상을 미리 보여주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교육을 하기 위해서예요. 보상은 당연히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에 아주 짧게 아주 좁은 거리에서 시작해서 기다리게 할 수 있다면 남은 건 뭐겠어요. 이제 그거를 점점 늘려나가는 것 뿐이에요.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기다려. 옳지. 그리고 이게 된다면 뭐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죠. 방이 되게 많으니까 방에 들어가 기다리게 하고 사람이 방에 들어간다거나, 혹은 거꾸로 강아지를 방에 기다리게 하고 우리가 거실로 나와서 시간을 이렇게 끌고 다시 들어가서 칭찬하고 보상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무척 간단해요. 내가 간식을 미리 너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내가 너에게 기다려라고 말하면 너는 지금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었든지 간에 있으면 돼. 나는 다시 돌아올 거니까 잠시만 기다리면 돼. 를 알려주려는 게 목표인 거죠.
이리 와. 일리 이리 오세요. 기다려. 잘했어. 자, 주의하실 점 두 가지. 첫째, 강아지가 잘한다고 간식 보상을 줄이거나 없애지 마세요. 물론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물어와 뭐 어떻게 하는 거 여러 가지 뭐 빵 그런 것들은 간식 보상이 없어서 교육이 좀 옅어져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교육들을 기다려나 배변 교육 같은 교육은 저는 사실 보상을 계속 해주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그래야 강아지가 교육이 옅어지지 않고 계속 강화시켜 나갈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자, 주의하실 점 두 번째. 이거를 이제 하시다 보면 영상에는 성공하는 것만 나와 있지만 사실은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두 발짝, 세 발짝 정도까지는 떨어질 수 있었는데 이렇게 모습을 감추려고 문 안에 들어갈 때 강아지 쫓아오더라. 그러면 실패잖아요. 실패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했을 경우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교육을 중단하시면 돼요. 그 순간 잠깐 한 1분, 2분 정도. 그러면 강아지가 고민을 하거든요. 이상하다. 아까는 분명히 내가 간식을 받아 먹었는데 지금은 왜 간식을 안 주지? 차이가 뭘까? 그 두 가지 이지선다 사이에서 강아지가 기다리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자꾸 고민하게 되거든요. 이게 반복이 되어야 돼요. 물론 실패가 많으면 좋지 않죠. 그렇지만 항상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면서 약간 성공이 많으면 당연히 좋아요. 강아지가 조금 더 바람직하게 학습할 수 있을 테니까. 자, 강아지가 넘어야 하는 한계 두 번째, 장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항상 집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이렇게 거실에서 편안한 상태에 텔레비전도 이렇게 뭐 편안한 소리가 나오고 있고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장소에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장소가 바뀌면 강아지들이 기다리를 잘 못해요. 이게 어디서 흔히 볼 수 있냐면 오프라인 강연을 가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이런 커뮤니티 모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오손도손 맛있는 거 강연도 하고 오손도손 맛있는 거를 먹은 다음에 잔디밭 같은 데서 견주님들끼리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세요. 그럼 이제 뭐 많이 하시냐면 강아지들 기다릴 게임 하실 분 나오세요. 그러면 강아지들 데리고 나오셔서 이렇게 쭉 일렬로 앉혀놓고 앞에서 견주들이 기다려 그럼 강아지가 기다리고 오래 기다리면 배변 패드를 한 상자 준다든가 하는 그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는데 나름 기다려를 어느 정도 하니까들 나오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에 정말 20초, 30초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갑니다. 다. 태반이 떨어져 나가고요. 정말 잘하는 강아지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정도 남아가지고 끝까지 경합을 벌이죠. 자, 왜? 그러면 제가 여쭤봐요. 혹시 이렇게 뭐 강아지가 엘리다. 그럼 엘리가 기다려를 잘 못하나요? 그러면 아니 우리 엘리 기다려 되게 잘하는데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집에서 편안한 상태에서만 기다려 옳지 않아서 간식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그 공원의 잔디밭에 강아지들 많고 사람도 많고 카메라 찍어내고 난리잖아요. 그럼 강아지들이 흥분해서 평소에 하던 거 전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장벽을 넘어야 되는 어떻게 넘는지 아시겠죠? 짐작이 되시죠?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밖에서 하는 기다려 연습도 기본적인 것은 실내에서 하는 기다려 연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만 장소가 달라지면서 강아지들이 기본적으로 좀 흥분이 되고 불안정해지고 집중을 잘 못하기 때문에 강아지가 좋아하는 간식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간식이 좀 많이 맛있는 걸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럴 땐 밖에서 연습할 때도 실내에서 하듯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떨어지면서 한 걸음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두 걸음 갔다가 돌아오고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는데 실내에서 연습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밖에서 연습할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이죠. 그러니까 강아지를 리드줄을 안전한 곳에 이렇게 묶어두고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지, 좋은 게 아니라 필수죠. 아무리 짧은 거리를 내가 이동한다 해도 강아지가 순간적으로 자극이 고양이가 나온다거나 차가 온다거나 했을 때 강아지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구도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전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실내에서 연습하든 실외에서 연습하든 관건은 난이도를 계단식으로 차츰 높여나가는 것. 기다려 교육의 난이도는 시간과 거리로 조절을 하죠. 이렇게 연습하실 때는 너무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천천히 늘려나가세요. 기다려. 옳지. 특히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요즘은 이전 영상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유튜브나 인스타를 통해서 우리 강아지를 많이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시대다 보니까 다른 강아지들 하는 거 보고 우리 강아지는 이만큼 못하는데 이렇게 위축되기가 쉬운데 그거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남의 강아지가 1분, 10분, 100분 기다리는 거 아무 의미 없고요. 우리 강아지가 1초, 2초, 3초부터 기다리는 게 훨씬 중요해요. 이게 오늘 한 번 해서 끝날 게 아니라 평생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못하더라도 조금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천천히 행동을 빚어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기다려를 짖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행동에 적용시키는 법을 응용하는 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실내에서 기다려를 잘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다려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극을 좀 섞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기다리게 하고 뭔가를 이렇게 콩콩콩 두드려서 소리를 낸다거나. 옳지. 아니면 청소기 싫어하는 강아지들 되게 많거든요. 기다려를 하면서 청소기를 주변에서 이렇게 윙 한다. 만약에 주변에서 청소기 윙하는 걸 전혀 못 견디고 도망치거나 막 힘들어하는 강아지라면 청소기를 멀리서 트세요. 멀리서. 아니면 그것도 힘들어한다 그럼 청소기를 그냥 꺼내서 주위에서 보여만 주세요. 보여만 주면서 기다려를 최대한 시켜 유지해 보는 거죠. 옳지.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가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일단 기다려라고 말을 해서 네가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너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맛있는 간식 보상이 있다 한다. 사실 그 순간은 간식 보상이 있다 한다를 알려주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게 괜찮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육이 되거든요.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종류의 교육은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해보지 않은 강아지들은. 그래서 보상이 매우 중요해요. 실내 기다려 연습하면서 난이도 최상은 역시 초인종.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제 가족분들 들어올 때 삑삑삑삑 이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 그 두 가지 소리는 강아지에게 거의 최강의 자극이, 실내에서 강아지를 자극할 수 있는 거의 최고의 요소가 돼요. 자, 왜 강아지들은 초인종 소리 그렇게 예민할까?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초인종이 띵동띵동 울릴 때 우리가 누가 왔나? 나가봐야 돼. 그건 엘리야, 잠깐만, 아빠가 천천히 나가볼 테니까 너는 신경 쓰지 말고 있어봐. 그리고 서서히 일어나서 서서히 걸어가서 누구세요? 이렇게 하면은 강아지들이 흥분을 안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초인종 울리는 순간 후닥 일어나가지고 택배야 딱 그럼 막 미친 듯이 뛰어가가지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흥분 안 할 수가 없어요. 현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은 강아지에게는 너무나 큰 자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초인종 소리에 강아지를 진정시킨다는 것은 사실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두 번 나왔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로 연습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연습하셔서 차근차근 올라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 꼭대기. 그만큼의 간극이 있다. 실내에서는 초인종 소리가 꼭대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로 연습하면은 당연히 될 리도 없고 너무나 실패가 많아지겠죠. 자, 교육 실패에 대해 이거는 좀 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너무 이렇게 강아지가 여기밖에 못하는 강아지를 저기까지 올라가서 어려운 걸 시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내가 차근차근 올라간다고 하는데도 중간에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강아지가 당연히 우리가 원하는 바를 모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위축될 거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나오는 강아지들을 보고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잘하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거죠. 못하면 인터넷에 안 올라와요. 강아지는 성공했을 때 보상이 따르고 실패했을 때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경우를 계속 비교하면서 고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강아지는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히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 강아지는 조금씩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옮겨오게 되어 있어요. 필요한 건 무엇이냐? 시간, 그리고 나의 인내심, 이해심,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자면 잘 안 된다고 또 인터넷 찾아보고 무슨 방법이 있나 또 검색해서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방법이 이 어떤 한 가지 방법이 올바른 것 같다라는 믿음이 있으시면은 그것만 하세요. 이것 저것 그것 제 다 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영상을 마무리하며 교육 팁 두 가지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제가 좀 습관처럼 쓰는 말일 수 있는데 이런 문제 행동을 완화할 때 평생 한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게 겁먹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이거를 우리 강아지가 지금 이제 1살인데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저희 엘리 같은 경우는 이제 6살인데 1살까지 뭐 이런저런 기본 교육을 좀 하고 그 뒤로는 사실 이렇게 딱히 뭘 이렇게 가르친 건 없어요. 새로 뭐 인스타나 아까 말씀드린 인스타나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그때그때 해서 좀 가르친 적은 있지만 뭘 이렇게 꾸준하게 계속 훈련을 한다든가 교육을 계속 한다든가 그렇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기초를 닦아두고 강아지한테 예를 들어 엘리야 아빠가 지금 너한테 원하는 게 이런 건데 엘리도 한번 아빠가 원하는 쪽으로 조금씩 이동해보자 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사실 계속 강아지를 붙들고 뭘 가르치시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는 저도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 강아지도 과연 될까 그렇게 고민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지금 이제 문제 행동을 볼 때 고쳐지기 힘들어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어려워서 안 한다, 포기한다 그러면 그거 그냥 평생 쭉 그 상태로 가거나 계속 악화돼요. 계속. 왜냐면 문제 행동도 학습하거든요. 반복하고 반복할수록 계속 악화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잘하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전문 훈련사가 나는 잘 몰라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은 조금씩 상승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강아지들은. 우리 강아지가 못하는 이유는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저는 성격상 근거 없는 이런 긍정주의 같은 거를 심어드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저부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는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강아지가 지금 문제가 있고 문제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실제로 안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올바른 방법을 혹은 잘못된 방법으로 교육을 하시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셈 치시고 한번 차근차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지 기다려 심화편을 다뤄보았는데 이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지즘 완화 프로젝트의 2부에 해당하는 영상이에요. 3부는 하우스 심화편으로 찾아뵐 건데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영상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종소리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드랠리 임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